6장 데이터 축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축소, 데이터를 줄인다는 얘기죠. 데이터가 이만큼 많이 있는데 이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빅데이터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 싶어요. 근데 이 데이터를 이만큼 줄일 수 있다면 이 줄인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이 분석의 결과가 이만큼 전체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하고 거의 유사하다 라고 한다면 데이터 크기를 줄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죠. 빅데이터 분석은 계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기술이 이렇게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발전하게 된 이유는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새로운 데이터 분석 방법이 나와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한 부분도 있지만 컴퓨터 처리 용량, 하드웨어가 발전해서 훨씬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컴퓨터 하드웨어가 나왔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용하지 못하던 그런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이런 빅데이터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데이터량이 많으면 계산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컴퓨터 하드웨어가 발달했다 하더라도 데이터량을 줄여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 결과가 원래 데이터의 양과 원래 분석 데이터를 사용한 것과 거의 결과가 같다고 그러면 데이터를 줄이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유용한 부분도 있지만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데이터들도 많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 있고 유용한 데이터들로 줄일 수 있는 이 데이터 축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장에서 배우게 되는 데이터 축소와 관련되는 내용은 데이터 큐브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데이터 큐브는 많은 양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요약된 통계값을 유지하는데 이 요약된 통계값을 다양하게 계산해서 유지해서 이 통계값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지만 이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원래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통계값들을 찾고 싶은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통계값, 이것을 흔히 집계값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집계값은 영어로 aggregate data, aggregate, 집약되어 있다, 집계, 집약되어 있다 이런 뜻의 이제 단어인데요.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요약된 값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데이터 큐브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분석하자. 그래서 올랩이라고 부릅니다.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올랩이라고 하는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데이터 큐브입니다. 이 데이터 큐브는 원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요약된 값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데이터를 축소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속성 부분 집합을 선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가 많이 표현되어 있죠. 이 테이블의 열 하나하나가 데이터의 속성, 데이터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열들을 속성, 영어로는 attribute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분석 기술,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처리 기술에 따라서 이 열들을 부르는 용어가 다양하게 쓰이는데, 이거 속성이라 부르기도 하고, 차원이라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디멘전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피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피처는 자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분석 기술 방법론들마다 그 각각의 방법론에서 이것들을 부르는 용어가 서로 이제 좀 다른데, 이 속성의 부분 집합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뭐 거의 의미가 없거나, 이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분석에 영향을 안 주거나, 뭐 서로 중복되는 열이거나, 뭐 거의 영향을 안 주는 이 열들을 빼고, 열들을 줄이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속성의 부분 집합을 선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이 차원을 축소하는 것은 원래 데이터를 다른 형태의 데이터로 변화를 합니다. 동일한 데이터를 다른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되면 모양이 바뀐 형태의, 좀 다른 모양으로 생겼던 것처럼 표시할까요? 이런 모양의 데이터로 바뀌는데, 이렇게 되면 차원이 줄어들어서 양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수를 줄이는 겁니다. 데이터의 개수를 줄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통계학에서 샘플링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샘플링이 이 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아까 속성의 부분 집합의 경우에는 요 열들을 줄이는 거죠. 요 열들을 줄여서 내가 분석에 필요한 열들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속성의 부분 집합을 고르는 건데, 샘플링이라는 것은 이 데이터에 개수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행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 일부 행들을 샘플링, 일부 행들을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의 개수가 줄겠죠. 그래서 이 행을 줄이는, 그래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 이런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번 6장의 데이터 축소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맨 처음에 이제 데이터 큐브가 나오네요. 먼저 데이터 축소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데이터 축소 개념에 대해서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축소라는 것은 데이터를 줄인다는 얘기죠. 데이터의 양을 줄인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부터 정말 지푸라기를 건지는 것과 같이
그 안에 숨어 있는 유용한 정보들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골라내고 그 중에 의미 있는 것을 추출하는 것이 빅데이터 분석인데, 이 양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에 여기 보시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 이 빅데이터 분석, 흔히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부르는 것이 빅데이터로부터 뭔가 패턴이나 지식이나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낸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많은 기술들이 데이터 마이닝 기술입니다. 이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 더욱 이제 발전해서 요즘은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학습을 하는데, 사람이 공부를 해서 어떤 지식을 얻듯이 학습을 하는데, 컴퓨터라는 기계가 학습한다 뭐 이런 뜻으로 기계학습이라고 그러죠.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광산에서 광부들이 금을 채굴하는 혹은 석탄을 채굴하는 이런 채굴하는 것을 마이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양의 돌들로부터 보석이나 금을 채굴하는 것처럼 많은 양의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분석 방법을 적용을 해서 이 안에 숨어 있는 엑기스와 같은 중요한 패턴이나 지식을 찾아내는 광부들이 금이나 석탄을 채굴하는 것과 같이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채굴한다. 이래서 데이터에 대한 마이닝 기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마이닝 기술이 더 이제 인공지능, 지능적인 방법으로 지식이나 패턴을 찾는 방법들이 추가 발전하면서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은 좀 더 많은 넓은 의미로 기계학습이다 이런 말을 이제 요즘은 사용하고, 예전에 사용하던 데이터 마이닝은 이 기계학습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통 요즘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것은 빅데이터로부터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적용하거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유효한 지식이나 패턴을 얻는 것, 이것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인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양이 많으면, 안 그래도 복잡한 알고리즘, 기계학습이라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는데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는데 10년 걸린다, 100년 걸린다, 뭐 1억 년 걸린다 이러면은 아무리 거기서부터 좋은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분석한다고 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줄일 필요가 있다. 데이터를 줄이게 되면 시간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제한된 시간 안에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양이 많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분석의 결과를 얻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비현실적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 데이터를 줄이는 것은 여기 보시게 되면 데이터를 축소하는, 데이터를 줄이는 전략에는 차원적 축소가 있고 수치적 축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구체적 방법을 배우시겠습니다만, 데이터를 다른 형태로 인코딩을 해서 다른 형태로 변화를 해서 데이터의 양을 줄이거나 압축된
그런 형태의 표현으로 다른 형태로 표현을 바꾸는 기술, 바꾸는 방법, 이것을 차원적 축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원래 있던 데이터를 다른 형태로 변환해서 인코딩해서 표현 형태가 바뀌면서 데이터가 줄어들거나 차원이 줄어드는 이런 방법, 이게 이제 차원을 줄이는 방법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개수를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숫자를 줄인다, 수치를 줄이는 방법, 이게 이제 수치적 축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치적 축소는 모수적 모형과 비모수적 모형이 있다 이렇게 되네요. 단어가 너무 어렵죠. 모수적 모형은 영어로 파라메트릭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 비모수적 모형은 난 파라메트릭 모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이 모수적 모형은 뭐고 비모수적 모형이 뭐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네요. 이 보충 설명을 보시게 되면, 모수적 모형이라는 것은 데이터 자체가 어떤 패턴, 어떤 통계학적 특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전체 데이터의 이 모수의 특성을 이용하는데, 이 특성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모양을 정규 분포라고 부르죠. 혹은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모양을 갖는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의 분포적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그러면, 이 정규 분포로 되어 있는 이 데이터의 통계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정하거나 데이터를 통계 분석을 하는 그런 기술이 있죠. 이런 데이터의 분포적 특성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표본을 추출하고 그 표본의 통계량으로 전체 데이터에 대한 통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본을 사용해서 그 통계학적으로 거의 동일한 그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이제 통계적 그 분포적 특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해서 축소하는 방법. 이게 모수적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모수적 모형이라는 것은 이런 이제 특정한 분포 특성을 따르지 않는 데이터, 뭐 따른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통계학적 이런 특성을 활용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데이터에 대한 어떤 군집화, 데이터가 특성에 따라서 이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가 비슷하게 모여 있고, 이렇게가 비슷하게 모여 있고, 이렇게가 비슷하게 모여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의 크기들이 어떤 유사한 정도에 따라서 모여 있으면, 이 모여 있는 것을 대표하는 어떤 데이터를 추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군집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표본을 추출해서 데이터 개수를 줄인다든가, 혹은 이제 히스토그램. 이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은 이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가 몇 개씩 있느냐, 이 데이터의 개수를 모아놓은 것을 이제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럼 원래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히스토그램만 이용하더라도 이 데이터의 특징 중에 상당한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히스토그램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비모수적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차원을 줄이거나 개수를 줄이거나 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축소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축소하는 이유는 뭐냐면 개수, 양을 줄이는 거죠. 이 양을 줄인 축소된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그 분석 결과가 원래 있던 분석 결과와 거의 동일한 데이터가 나오도록 축소를 해야 되겠죠. 양은 줄였는데 그 줄여놓은 데이터에서 분석한 결과와 원래 있는 데이터의 분석 결과가 많이 다르다라고 그러면 데이터를 줄인 것이 줄인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를 활용한다고 하는 것이 좀 의미가 없거나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줄이면서도 원래 있는 데이터의 분석 결과와 거의 동일한 데이터가 나오도록 줄이는 것, 이것이 이제 데이터 축소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축소의 의미가 뭐냐, 어떤 방법을 쓰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축소 전략 중에서 첫 번째로 데이터 큐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큐브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요약된 값을 모아놓은 것, 그럼 요약된 값을 이제 모으는데, 요 요약된 값을 다양한 기준으로, 이 다양한 기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여러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무슨 통계를 분석한다든가, 혹은 지역별로 통계를 분석한다든가, 혹은 상품별로 통계를 분석한다든가,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 분석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사용할지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석에 사용되는 여러 기준들이 있다. 그러면 이 기준, 분석의 어떤 관점, 분석에 사용되는 그 기준, 이 기준을 차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각 차원별로 요약된 값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어떤 합과 평균, 합이나 개수나 평균, 이와 같은 간단한 통계 값들을 연도별로 쭉 구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구해 놓습니다. 상품별로도 구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과 연도의 조합에 대해서도 구해 놓습니다. 지역과 상품에 대한 조합으로도 구해 놓습니다. 연도와 지역과 상품에 대해서도 구해 놓습니다. 이렇게 여러 기준에 대해서 집계값을 구하는데, 그 기준의 가능한 모든 조합에 대해서 이 조합에 대해서 통계값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분석할 때, 자, 이 분석,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 분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 데이터에서부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실시간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자. 그래서 이것을 실시간 분석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온라인 분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라인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예, 컴퓨터에 여기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우리가 연결을 해서 접속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요청 결과가 잠시 기다리면 나온다. 만약에 컴퓨터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하루를 기다리라, 일주일을 기다리라 그러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기다리면, 그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다리면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온라인 처리 방식 이렇게 부릅니다. 라인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얼마 동안 기다리면 결과가 나온다. 실시간으로, 영어로는 리얼 타임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다 라고 해서 실시간이라 부르기도 하고 온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온라인으로 분석한다. 다시 말하면 그때그때마다 즉각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온라인 분석 할 때, 원래 데이터에서 가지고 오면 이 온라인 분석이 불가능하지만 여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데이터 꺼내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 꺼내와서 데이터를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요 간단한 요 데이터들은 그때그때마다 바로 꺼내올 수 있죠. 요 데이터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통계 분석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입니다. 요 데이터만 있으면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혹은 좀 더 복잡한 통계 분석을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그때그때마다 가지고 와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온라인 분석 처리,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어널리티컬 프로세싱, 줄여서 올랩이라고 합니다. 이런 올랩 분석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다양한 기준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통계 값들을 모든 기준의 조합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데이터 큐브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 큐브로부터 사람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때그때마다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전체 데이터들, 많은 양의 데이터들로부터 요약된 값은 양이 줄어들어 있겠죠. 그래서 일종의 데이터를 줄여놓은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큐브 개념을 지금 데이터 축소 부분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큐브라고 부르느냐? 큐브는 3차원으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통계값을 여러 분석의 기준의 조합에 대해서 다 통계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도별 통계값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죠. 뭐 예를 들어서 1990년의 어떤 통계 데이터, 1991년의 통계 데이터,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1차원 이렇게 값의 나열 1차원 리스트로 이렇게 통계값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연도별로만 통계값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뭐 이런 식으로 각 지역별로 데이터를 유지한다 했을 때, 이 지역별 데이터를 연도별로 유지하게 되면 지역과 연도의 조합으로 표현하게 되면 2차원으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리고
전체 합 이렇게 되면 이 합에는 연도별 전체 지역의 연도별 합이 나올 테고 각 지역별로 연도별 합이 나올 테고 연도별 어떤 통계값이 나올 테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2차원 모양으로 연도에도 이제 합을 하게 되면 연도별 합 서울의 연도별 합 통계도 볼 수 있지만 전체 서울의 전체 통계값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지역과 서울 지역과 연도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차원의 표로 2차원 표로 모든 통계 조합들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에 각 상품별로 하겠다. 그럼 요거는 이제 TV에 대한 거고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대한 것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2차원 표로 지역과 연도에 대한 통계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노트북 뭐 이런 식으로 이 상품들에 대한 통계들을 연도와 지역과 상품별을 연도와 지역별로 이렇게 통계를 구하면 이걸 쭉 모아 놓으면 하나의 3차원 모양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걸 큐브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4차원이 되면 더 복잡한 이 큐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게 이제 4차원이 될 텐데 이 4차원은 우리가 평면상에 표현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여러 기준에 대한 모든 통계 조합을 만들었다. 근데 3차원까지는 평면에 표현할 수 있으니까 큐브 모양이 되는 거고 4차원이 되면 표현은 못하지만 어쨌거나 n차원 큐브, 4차원 큐브, 5차원 큐브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큐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한 이 통계값들의 모든 조합들을 다 모아놓은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하는 의미로 데이터 큐브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데이터 큐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계속하겠습니다.